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주식시장 오를 땐 이건 더 많이 올랐다. 이번에도 분기 실적 사상 최대라던데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금요 리포트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많은 증권사에서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 프리뷰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어떤 리포트를 준비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리포트 20번째 이번 주에는 어떤 리포트에 주목했나? 4월 6일에 나온 메리츠 증권의 이익 전망치 상향 지속, 자,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라는 제목 리포트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4월 8일 대신증권에서 나온 하반기 전망 증권업, 자, 그리고 4월 7일 KB증권에서 나온 2021년 1분기 프리뷰 증권 분기 사상 최고 실적,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8일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증권업 예상치는 가볍게 넘을 수 있을 듯이라는 제목의 리포트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증권업과 관련된 리포트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증권업에 한번 주목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증시 대세 상승장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저 역시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은 조정 구간이다 이런 이야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대세 상승장이라는 이야기는 증권가나 전학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자, 증시가 호황이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다. 자, 어디가 가장 바쁜가? 어디에 손님이 많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맛집이 손님도 많고 장사도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것처럼 지금 시기 증권사 참 바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증권사에 갈 일이 있어서 증권사에 잠시 들렀는데요. 작년 4월에 제가 증권사에 들렀을 때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대기표 받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우리 시장 많이 달아올라 있는데 앞으로 더 갈 것이라는 기대감 설했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시장이 더 오를까 떨어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이 영상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 영상 보면은 투자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6일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이익 전망치 상향 지속이라는 리포트 한번 살펴보면요. 자, 한국 기업들의 이익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이고 증시가 오를 여지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2021년 이변이 없는 한 한국 경제의 성장세 보여줄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회복, 특히 선진국에서 강력한 회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고 있는데 202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익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하락보다는 상승에 베팅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특히 한국의 12개월 선행 EPS 추이를 보면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증시 지금 조정기를 거치고 있지만 EPS 예상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낮아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EPS 추정치 높아지니까 당연히 코스피 주춤하고 퍼 밸류에이션은 낮아지는 부담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국가별 EPS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유럽이나 미국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상승폭 높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말 올해 초에 급격하게 오르면서 퍼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는데 지금 조정기를 거치면서 많이 하락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익은 증가하고 증시는 안 오르니까 퍼 밸류에이션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자, 퍼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으면 다시 올라가야겠죠. 자, 그리고 4월 8일 대신증권입니다. 하반기 전망 증권업이라는 리포트인데요. 자, 증권업 역사적으로 증권업 평균 PBR은 0.97배였다. 자, 그러나 또 증시가 한창 많이 올랐던 글로벌 호황 시기 2007년 글로벌 호황 시기 최고점에서 PBR은 2.6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업종지수 2004년에서 2008년 사이
자, 약 4년 동안 7배나 상승을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고요. 자, 그리고 2014년에서 15년 바이오 화장품 장세 때 증권업 PBR 1.03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2016년과 2017년에는 증권업 오르긴 했지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요. 증권업 PBR 이때는 0.8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가? 지금 현재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치고 나서 잠시 쉬고 있는데 증권업 지수의 PBR은 0.66배 수준입니다. 자, 반디 장세보다 지금 지수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이때 바이오 장세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글로벌 호황 때보다도 많이 올랐는데 증권업 PBR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복합 차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빨간색 선이 증권업 지수고 검은색 선이 코스피입니다. 자, 글로벌 호황 때 증권업 이렇게 많이 오버슈팅해서 나왔었고 이때 4년 동안 7배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가 증권업 지수 쭉 떨어지다가 2015년도에 1.03배까지 올랐었고요. 자, 그리고 반디 장세 때 지수가 이렇게 빠르게 올랐고 증권업도 반등하면서 올랐습니다. 이때는 PBR 0.84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스피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그렇지만 증권업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전고점 아직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PBR 수준 0.66배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증권업 평균 PBR 0.97배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약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증권업 지수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증권업 지수가 더 올라주는 게 정상이겠죠. 3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평균에 비교할 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수 상승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더 높이 오를 여지는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4월 7일 KB증권에서 나온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이라는 리포트 보면요.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시현했다. 증시가 좋으면 증권업도 좋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신용융자 해외 주식, 자,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괄호에 넣어 봤는데요. 자, 1분기 커버리지 증권사 실적은 컨센서스 및 KB증권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답니다. 그냥 상회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것이다. 특히 브로커리지 관련 이익 증가가 핵심인데 브로커리지 관련 이익은 거래 대금과 해외 주식 투자 확대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해외 주식 투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증권사 이익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월 8일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증권업 예상치는 가뿐히 넘을 수 있을 듯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자, 한국 증시 거래대금 증가, 신용잔고 사상 최대, 경기 회복,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증권사 이익 증가 환경은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2021년 1분기 순이익 추정치 대비 컨센서스 보면은 하나금투에서 추정하기로는 더 많이 오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증권업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브로커리지 관련 지표 전년 대비 증감, 신용융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 신용융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이자 수익률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자, 신용융자 이자율 상당히 높은 거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들 레버리지를 쓰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주식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 증권사 이익으로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만한 것, 바로 이익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증권업 지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 판관비가 작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판관비가 떨어졌습니다. 판관비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브로커리지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지배주주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다. 자, 로도 증가하고 있고 ROA도 증가하고 있다. 자, 그래서 2021년 영업이익 추정치도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다 좋다. 이런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증시가 오르면 증권업 지수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증권업 지수 역사적 평균보다 약 30% 정도 할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만 가도 30%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증시가 사상 최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데 증권업은 30% 이상
할인된 상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자, 불합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갭이 메워지는 순간이 오겠죠. 자, 증권업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융자 사상 최대, 즉 이자 수익이 사상 최대가 될 수 있다는 거고, 해외 주식 사상 최대, 해외 주식 수수료 사상 최대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비대면 활성화로 판관비가 감소하고 있다. 어쨌거나 이익 증가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증시 사상 최대 랠리. 자, 증권주를 빼놓으면 섭섭합니다. 대세 상승장. 증권 업종은 보험으로 보고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